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단원 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개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 단원에서는 소단원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우리가 초월 함수라고 하고, 이 녀석들이 극한과 미분, 즉 도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또 다른 초월 함수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배우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덧셈 정리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 극한을 배우고 나면 또 미분,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여러 가지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을 다루는 것이 이번 2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미분을 왜 다루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월함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2단원에서 배울 지수,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 초월함수는 우리가 예전에 쌤 이야기 드렸던 초월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월수랑 비교되는 수가 우리가 대수적 수라고 하는데요.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5차 방정식 혹은 6차 방정식 이런 근의 공식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일반적인 다항식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근의 형태를 찾는 것을 우리가 대수적 수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루트 2 더하기 1 이런 것은 대수적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을 근으로 갖도록 하는 다항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파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해버리면 2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를 우리가 대수적 수라고 하고, 이렇게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수, 예를 들면 파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녀석들은 이제 초월수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런 정수계수 혹은 유리수계수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근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수적인 의존 관계로, 그러니까 지식백과사전 찾아보시면 어떤 종속 변수와 대수적 이제 의존 관계로서 이런 다항함수로서 표현될 수 없는 꼴을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 보시면 우리가 AX승, 로그함수는 로그 AX, 상함수는 예를 들면 sin X.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다항식이랑은 다르죠, 전혀. 다항함수랑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수적 처치가 가능한 거, 혹은 함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다항함수가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이런 초월 함수들, 대수적으로 처치가 안 되는 다항식이 아닌, 다항함수가 아닌 녀석들을 가능한 다항함수꼴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이어스트라스의 근사정리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 로켓을 달에게 로켓을 쏘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 적도 보도 못한 이런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가능한 어떤 입실론 반경 안에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항함수로 유사하게 근사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녀석이 물론 초월함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녀석이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항함수꼴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굉장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의 특징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C infinite func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무한번 미분 가능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우리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해석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다함수꼴로 근사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이라고 하죠. MVT를 무한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n개 도함수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도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얘를 급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급수꼴로 나타내자면 예를 들면
0서부터 n까지 0을 한 번도 미분 안 한 걸로 보게 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n 팩토리얼의 f에 만약에 테일러 급수 전개를 그러니까 매크로린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x 제로일 때로 보게 되면 0에서 이 n번 미분을 무한번해서 x의 n승꼴로 즉 다항함수의 무한차수꼴이죠. 말하자면 a0의 x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항들을 우리가 an으로 본다면요. 이런 무한 다항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무한차수 다항함수꼴로 근사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을 다 전부 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 sin x를 혹은 log x를 매크로린 급수 전개해서 다함수의 여러 가지 뭐 30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해서 한번 근사시켜 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죠. 실제로 근사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지금 이게 되고 있나요? 자, 무리수 2, 자연상수의 교과서 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대학 때 교수님께 배웠던 내용으로서는 어떻게 들었었냐면, 무리수 2의 발견이 어떻게 된 의미로 보고 있냐면, 연이율이 100%인 금융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1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제 2원을 찾게 되죠. 100%, 연이율이 100%면. 맞죠? 근데 얘를 이제 반땡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여러 번 복리로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년에 두 번 복리로 이자를 받게 되면 이보다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이제 사실 적용이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원을 넣게 되면은 실제로 2.25원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1년을 이제 두 번 나눈 거 말고 뭐 4번, 4번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질 거니까 와 돈이 엄청 커지겠다.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세 번 복리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면 1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면 복리로 받아야 되니까 2.37원 갖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증가율이 조금씩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0번이면은 어떻게 되면 1에 10분의 1에 10승이 되고 2.59374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물론 이렇게 우리 근사를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얘가 증가 폭이 점점 좀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 무한으로 가지 않고 실제로 2.7 아까 뭐라 했냐 71828 이렇게 가는 거죠. 718 28 뭐 이렇게 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간다 해서 얘를 우리가 무리수 2, 자연상수 2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초항 크게 만들고 공비를 굉장히 좁혔던 이야기 했었던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로 네이피어 지난번에 천문학자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학자였더라고요.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어쨌든 이 네이피어가 발견한 그 자연상수 2의 그 원래의 배경은 그런 로그 표를 찾기 위해서 큰 수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 조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연이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커지진 않더라 뭔가 수렴하더라라는 것을 했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증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결국은 얘의 극한값 좀 여기다 쓰도록 하죠. A 극한값을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했고, 얘가 실제로 1로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차피 n을 무한으로 보낸 것이니까 이 n이라는 자연수를 이렇게 x인 실수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자연수는 무한으로 보내나 실수는 무한으로 보내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엄격하게 이걸 증명하려면 조금 어려운데, 실수를 자연수로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해서 역방향은 클리어한데, 자연수인데 실수로 확장되겠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의문이 들지만 이것도 사실 좀 위상수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t지 확장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의 공간을 이렇게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연스럽게 n 대신에 x로 바꿔가지고 정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 n 대신에 x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정의를 2로 이제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x가 무한으로 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 형태가 우리가 알다시피 0 플러스로 가까워지죠.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x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수 쪽은 플러스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뭔가 양의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은 0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론 뭐 해석을 x분의 1을 뭐 t로 치환해가지고 x를 무한으로 보내면 t는 0으로 가는 거니까, 특별히 t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1 플러스, 맞죠? x가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1 플러스 t분의 1승으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지금 그 수열을 지금 이렇게 실수로 돌렸어요. 그런데 t 대신에 우리가 x로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t 대신에 x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의문이, 교과서 보면 뭐 그래프도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전부 다 그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 플러스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수열로 정의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0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극한도 내가 수렴을 해야 돼. 같은 값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좌극한을 생각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x가 0 마이너로 갈 때 얘도 이게 지금 되겠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니까, 얘도 2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수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실게. 리미트 x가 0 마이너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제 이 애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얘로 이제 교과서 정의대로 딱 이제 외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얘를 같다라는 걸 지금 보장받으려면 얘도 역시나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죠. 지금 같다고 안 했어요. 얘가 2가 되기를 원하는데, 얘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열의 형태로 좀 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열의 형태로 얘를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밑에다 쓸까요? 얘는 리미트, 자, n을 무한으로 보낸다. 수열로 보낸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수열의 극한은. 그러면 0 마이너꼴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 얘 우리 그 AP,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에 의하면 0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n분의 1이 쫙 가는 걸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죠? 똑같이 대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실제로 0 마이너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서 점점 0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가 이 의미를 표현하게 대치시킬 수가 있고, 또 얘는 어떻게 표현되야 되냐면 마이너스 n승이 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0 마이너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0 마이너로 가면 왼쪽에서 한없이 커지잖아요. 지수함수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0 마이너로 가게 되면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지금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얘 대응되는 관계로서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새로운 이제 수열이 되는 것이죠. 수열의 극한 얘가 역시나 우리가 아는 2로 수렴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까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얘도 이제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우리 그 지수 법칙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수를 먼저 주고 n승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얘가 양수고 밑이. 그래서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밑이 이것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때 한번 아이들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맞죠? 요 밑이 얘를 역수 취해주게 되면 n-1분의 n이 되는 것이고 얘 우리가 쪼개지는 형태를 풀어주려면 이렇게 -1을 1 이렇게 주게 되면 크로스 크로스에서 쪼개되죠. 쪼개지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n-1분의 1에 마이너스 승은 여기로 먹게 되는 것이죠. 에 n승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지수 법칙을 이렇게 파란색 가로를 먼저 처리한 거야. 파란색 가로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됐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n-1 주고 플러스 1을 줄 건데 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밑을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니까 1 플러스 n-1분의 1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n이 한 칸 밑에 있거나 n이 원래 있거나 그 극한값은 수렴이 동일합니다. 어차피 n이 무한이라는 것은 유한의 몇 개 앞에 항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열은 반드시 수렴을 하겠죠. 게다가 이 수열의 수렴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작 한 칸 앞으로 보낸 것 뿐이니까 수렴하고 이 값은 왼쪽에 있는 녀석은 2로 수렴을 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수렴을 하죠. 얘도 수렴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1로 수렴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의 대수적 성질에 의하면 곱하기에 대해서도 보존된다는 게 3번이었죠? 4번이었죠? 곱 1번, 2번 더하기 3번 빼기 4번 맞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2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얘도 극한이 2고 얘도 극한이 2니까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서로 같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같을 때? 그렇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다 빼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2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 설명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2로, 무리수 2로 정의를 한다. 자, 교과서 보시면 곧바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맞죠? 실제로 이 값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고 이 극한값을 2라고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얘로 표현되고 얘를 t라고 두면 0 플러스 1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도 표현되고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하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필기 잘 해두셨죠? 어디다 필기하시냐면 교과서 이 정의 57쪽 혹은 58쪽 여백에 쓰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보고 가죠. 문제 잠깐 적어볼게요. 자, 문제 적어왔고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두고요. 자, 시작. 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던가요? 좀 어렵나요? 잘, 여러분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보죠. n은 무한으로 갈 때, 우리 지난번에 무리수 증명할 때, 혹은 정의할 때,
뭐 위로 6에다 이런 거 할 때 그 이항정리 쓰면서 했던 그런 형태랑 조금 비슷하죠. 1 마이너스였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래서 얘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분하는 건 좀 뭐 그때 어제 했던 그 내용도 있으니까 뭐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 곱하기도 사실은 시그마처럼 표현하는 함수가 있긴 있습니다. 기호가 있어요. 파이라고 하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2가 또 분모에 들어가고 뭔가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침내는 n 플러스 n으로 볼 수가 있죠? 2n은 관점이 필요하고 2n 플러스 1 맞습니까? 2n 플러스 1에 2n승이죠. 아직 극한은 수렴하는지도 모르고 취하지도 않았어요. 유한계니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녀석만 처리를 해주시면 2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분의 1을 좀 밖으로 빼내고 보시면 1 플러스 2n의 2n승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풀어보면 2n으로 묶어준다는 거죠. 2n으로 묶어서 분리 형태로 표현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2n 분의 1 맞나요? 의 2n승. 자, 수열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 2n을 x로 취환해서 무한으로 보내도 똑같이 나오겠지만 뭐 어차피 부분 수열로 봐도 되고 그죠? 얘는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2로 수렴하죠. 그래서 답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았던 요 정의를 지금 수열의 정의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도 간혹가다 수열로서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조금 앞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극한이 이제 있으니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ax승이라는 녀석 1일 때는 0이고 a의 x승 그래프는 x를 무한으로 보내면 당연히 플러스 무한 위로 6개가 아닌 거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내용이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ax가 0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그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땐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0 플러스로 할 땐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 오른쪽으로 무한으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는 거. 네. 그래서 뭐 크게 다룰 게 없네요. 그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5x승 나누게 되면 풀이가 있죠. 1 빼기 0 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1로 수렴한다. 똑같이 푸시면 될 거고 로그 문제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로그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fx가 연속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f가 연속 조건이 지금 이게 연속이라는 뜻이죠. 맞죠? 이게 연속 정의 맞죠? 맞네요. 연속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연속이고 안의 녀석은 극한만 존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열할 때도 그렇게 수열 판정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의 녀석은 1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gx가 이 녀석을 gx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로그 3x라는 그래프는 어떤 뭐 1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죠. 로그 3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1에서는 연속이니까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싸고 있는 녀석이 연속이 되고 안의 녀석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리미트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로그 3의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9가 되어서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로그 성질 써가지고 2에 대해서 묶어주면 얘가 또 똑같이 x를 무한으로 가면 얘의 극한이 존재를 하고 얘가 연속이 되죠. 사실은 실제로 0부터 무한까지 다 가니까 로그 2에 대해서 무한까지 이제 어쨌든 안에서 이게 그 연속이 된다는 거죠. 로그 2가. 그래서 x 무한으로 보내보니까 얘가 4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 극한이 존재했고, 실제로 그래서 로그 2에 4로 수렴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요 내용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문제 4번까지 풀어보시고, 무리수 2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너무 진하게 했기 때문에, 예제 3번 이런 것도 형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2x x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으면 정의를 맞춰주기 위해서 2x를 t로 이렇게 문제집처럼 취하는 도 되시고요. 아니면 분모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더하기 0 1 더하기 0분의 무한꼴을 찾을 때 이 0에 대한 형태와 무한에 대한 꼴이 서로 역수관계가 되도록 항상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에 2를 써주시고 그러면 전체를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번 하는 것에 대한 미분이니까 극한이니까 극한은 존재를 하고 판정법이 또 가능하죠,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제 2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2의 제곱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역수호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x분의 3의 역수는 3분의 x 아니겠습니까? 맞죠? 진짜 너무 크네요. 에 몇 승을 줘야지 본전이냐면 3승을 줘야 본전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에 것이 2로 수렴을 하니까 2의 세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보시고 치환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치환하면 제일 깔끔하게 납니다. 항상 역수가 되도록 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인 로그 이야기도 좀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한데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다음에 특강조로 하나 그냥 혹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찍도록 하겠고, 이거는 오늘은 일단 요 단원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이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고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이언 로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이언 로그는 내추럴 로가리즘, 그러니까 자이언 로그의 ln을 따가지고 우리가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했고 로그 10이라고 쓴 것을 10월 생략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거랑 똑같이 무리수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자이언 로그라고 하고, 이제 로그 2의 x를 lnx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이언 로그는 2를 밑으로 한 로그니까 얘 역함수가 당연히 생각나고, 역함수는 지수함수 2의 x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nx와 ex는 x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그래프는 y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거 하나 줄 하나 치우고 갑시다. y는 lnx와 지수함수 ex승은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래프와 같이 대칭이 돼 있다. 그러면 개념 확인 보시면 당연히 ln1은 로그 2의 1이니까 로그 성질이 똑같으니까 0이고, ln2는 로그 2의 2이니까 1. 이 로그 우리 정확히 공부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떨어지니까 3, 얘는 2분의 1 떨어지니까 2분의 1 이렇게 바로 막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를 1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 있죠? 얘를 1만큼 내려줬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우리 미분을 한번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다시 요 lnx라는 녀석을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요 파란 색깔 그래프 있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고요. 빨간 색깔을 1만큼 내렸으면 이 그래프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2의 y축으로 하나 내려갔죠?
x 플러스 1인가요? 아,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아이고, 헷갈렸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y 플러스 1이니까 y 초내라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얘는 ln x 플러스 1인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0이라는 점에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0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 y는 x 이렇게 겹친 거랑 똑같이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 접기라고 할까요? 접선 기울기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전부 다 1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다음에 배울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 예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 봤었거든요. 파란색만 볼게요.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 분의 fx 빼기 f0인데 여기서 파란 색깔을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fx라는 것은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0이죠. 그죠? 맞습니까? 0 집어넣으면. 그죠? ln 1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은 써줄 필요가 없고 얘도 써줄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한이 될 겁니다. 얘가 그럼 정말 1이 되는지 한번 보여보죠. 어떻게 보이죠? 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세 기울기가 정말 1이 되는지 파란색.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성질 때문에 한번 써드릴까요? 한 번 더. 자, 썼습니다. x 더하기 1을 서로 교환해서 위치 바꿔줬고요. x분의 1로 앞으로 빼줬으니까 로그 성질에 의하면 x분의 1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멈춰졌네 또. 자, 됐습니다. 그러면 ln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극한 0으로 수렴할 때 어디로 가냐면 2로 수렴을 하죠. 그럼 lnx라는 그래프는 2에서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게 연속이고 안에 것이 극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미트는 ln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죠. 예제 2번에서 맞나요? 예제 3 이제 2번이 맞죠? 2번에서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가니까 ln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얘가 그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 2로 수렴하니까. ln 2는 1이 되니까 실제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1이 맞습니다.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서.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빨간색 가겠습니다. 2의 x-1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도록 하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도. 자, 얘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평균 변화를 극하니까 리미트 x가 이번에도 0으로 갈 때 x-0분의 이제 이 빨간색이 fx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fx 빼기 f0인데 fx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고 맞죠? 그 다음 f0는 뭔가요? 0 넣으면 2의 0승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네요. 쓸 필요가. 그래서 0, 0 다 날리겠습니다. 그럼 이 극한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 극한을 지금 우리 어떻게 구할 건가 이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의 정의를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2의 정의를. 아니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해도 좋고요. 뭐 방법은 많습니다만 얘를 이제 치환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2의 x-1이라는 녀석을 t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x가 0으로 갈 때 t는 또 똑같이 0으로 가는 거 맞죠? x가 0으로 갈 때 t 역시도 0으로 갈 겁니다. x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일단 얘를 1을 넘겨주고 1을 넘겨주면 이 x승이 t 플러스 1이고 양면 ln을 취해버리죠. 그러면 x는 ln 1 플러스 t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럼 ln t 플러스 1이고 x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왼쪽으로 쓸게요. 오른쪽으로 쓸까요? 그냥 왼쪽으로 쓰겠습니다. 줬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ln 1 플러스 t 분의 t가 되네요. 그죠? 얘를 t로 제한했으니까. 그리고 t가 0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거 어디서 본 극한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여기서 봤던 얘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x 대신에 t로 바꾼 것의 역수일 뿐이죠. 그죠? t분의 ln 1 플러스 t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역수인 2분의 1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아닌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한 번 더 써야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리가 너무 부족한데. 얘를 역수를 써서 한번 나타내면 위에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ln 1 플러스 t 분의 1인데 얘가 아까 파란 색깔 별표 문제에 의하면 1로 수렴하거든요. 분모가. 그죠? 그래서 1분의 1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한다는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또다시 t분의 1로 해서 t를 올려서 또 뭐 극한 보내보셔도 되고 어쨌든 얘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십니다. 파란 색깔 박스, 빨간 색깔 박스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까? 뭔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1이라는 소리예요. 얘를 이제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도 1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예제 4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제 4번이 엄청 중요한 시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1번은 여기 있죠. 파란 색깔. 그래서 이게 파란 색깔이고 얘가 빨간 색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A가 걸린 녀석을 생각하실 수 있고 A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X가 걸린 녀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로그 붙어요. 하여튼 뭐가 이제 ln A분의 1이 될 거고 한 놈은 어쨌든 한번 각자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1로서 극한이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쌤처럼 x분의 1로 두고 올리고 바로 극한 보내고 또 t로 치환해가지고 역수 치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이 말이죠. 0에서 2. 그래서 문제 7번, 8번, 9번 각자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안 어려울 것 같고 수근수근 아주 아름다운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문제죠. 오일러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식에서는 항등원 0,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복소수 i, 그 다음에 e.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0과 1은 산술에서의 항등원, 파이는 기하 원이죠. i는 대수학, 복수까지 우리 확정했고 대수적 확대체, 폐체까지 가능한 복수수, e는 해석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불리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코사인 아마 e의 파이, i 파이가 복소수 지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일까요? e의 세타 파이 세타 파이 i 세타였다. 이 i 세타를 코사인
복소 극형식에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 세타가 파일 때 보시면 이의 i 파이라는 것은 결국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죠. 근데 우리 코사인 파이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i 사인 파이는 0이다 그죠? i 곱하기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다 이건데 막 그 복소 해석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드무아르 정이라는 녀석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뭐 급수라든가 아니면 뭐 해석학에서 잘 안 풀리는 그 다항식을 풀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형태의 원분 뭐 다항식 같은 개념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엄청 아름다운 수식 중에 하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번 오일러가 사랑하는 수 2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풀므로써 오늘 수업 마쳐보죠. 자 그래프 그리고 뭐 바로 처리하시면 되죠.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 오늘 증명해 드리려 했는데 뭐 넘어갑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0이고 그 다음에 X가 무한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으로 가겠죠. 그 다음 로그 AX인데 로그 AX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 되고 플러스로 가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외울 건 없어요. A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생겼고 마무로 가면 뻘무로 가고 뻘무로 가면 0으로 가겠죠. 정확하게는 뭐 플러스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얘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뒤집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0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x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게 쓰면 되고 이거 중요하다 했죠. 0분의 플러스 무한대꼴 그래서 0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로 보면 0이죠. x 이렇게 항상 역수관계로 얘는 2로 정의를 했다. 자 극한값과 시오 돼 있는데 얘는 우리가 4x승 나누면 되죠. 똑같잖아요. 왜냐면 지금 x 대신에 n으로 봐도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수에서 그러니까 뭐죠? 수열에서 다룬 거랑 똑같은 문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드렸는데 4x승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뭐 날아가고 얘는 2분의 1의 x승이니까 x 무한으로 보내는 것을 2분의 1의 n 제곱인 수열의 극한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 즉 1로 수렴한다는 사실 곧바로 확인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6의 x승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6의 x승 나누면 극한값은 1 플러스 0분의 0 마이너스 0 0으로 수렴하네요. 얘는 맞죠? 이렇게 보내면 될 겁니다. 자 이거 당연히 로그 연속이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안에 거 극한이 존재하는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로그 5에 2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 집어넣으니까 15 맞죠? 1인가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3의 x분의 9x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안에는 극한 존재하고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 이거 수열 n으로 봐도 되죠. x 대신에 그러면 결국은 최고점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9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로그 3의 9 즉 2로 수렴하겠다 확인되겠죠?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처럼 실수를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수열 하도 많이 해서 핑이 되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2번 틀렸어요. 2번 지우고 올게요. 눈이 침침한지 플러스 무한대로 봤네요. 5x승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죠. 6x승도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0으로 가버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거는 뭐 별로 이상이 없군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4번도 뭐 방법은 많은데요. 사실은 이거 짭인데 이 0분의
0 넣었을 때는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요. 이렇게 0분의 0꼴인 극한이 있을 때 분모도 미분하고 분자도 미분한 것으로 그냥 바로 보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진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필요하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 미분 모르시니까 일단 분자를 우리가 정의대로 원칙대로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예제 보면 t라고 뒀나요? t라고 두고 뭐 풀어보죠. 자 그럼 t라고 두면 쓸게요. 2에 ax가 1 플러스 t입니다. 그죠? 1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ln을 붙여주면 로그 2를 붙여주면 ax는 ln 1 플러스 t가 되겠죠? 고로 x는 a분의 ln 1 플러스 t입니다. 뭐 이 정석풀이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x 대신 집어넣고 그다음에 얘 대신 t 집어넣으면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도 어차피 0으로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t도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0으로 가게 되면 t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뭘로 고칠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맞죠? 자 분자는 우리가 t로 바꿨고 분모는 a분의 ln 1 플러스 t죠. 자 그러면 무슨 처리를 할까요? ln 이거 분의 ta네요. 그죠? 쓰고 올게요. 됐죠? 이렇게 해주고 t분의 1을 올려주면 결국은 1 플러스 t에 t분의 1승 꼴이 되니까 맞죠? t분의 1 올려주면 그래서 1분의 1꼴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a다. 그래서 상수 a는 2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도록 하죠. 두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도 그럼 똑같이 또 푸시는데 얘는 2x승을 2x분의 1승 올려주면 그러니까 ln에 1 플러스 ax의 2x분의 1승으로 가겠죠. 리미트입니다. 물론. 자 그러면 얘가 역수꼴 만족시켜야 수렴을 하죠. 맞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고민 좀 해볼까요? 자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가 되면 B가 1이 되는데 B가 1이 되면 A가 1이 되어서 모순이 나와요. A가 2고 1이 되는 건 상황이 안 되니까 얘는 적절히 우리가 변형하는 그걸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X라는 녀석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t라고 치환하게 되면 x가 0으로 가게 되면 t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a가 상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t라고 치환해주면 ax는 t니까 얘를 이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t에 자 2x분의 1승인데 2x분의 1은 x분의 1이 t분의 a니까 2t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t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t가 있으니까 t분의 1로 꼴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밑에 x가 있고 잠깐만요. 네, 좀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그냥 ln 1 플러스 t에 t분의 1에 가로 열고 2분의 a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a는 ln 밖에 ln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얘는 2로 갈 거고 그죠? 2분의 a가 되겠네요.
조금 생각해야 되네. 그래서 얘는 B가 되고, 그러면 또 해야 되나요? 얘는 근데 우리 극한 알죠? 뭐 외우고 있으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거니까 0으로 갈 때, 그죠?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B분의 1이네요. 얘는 그냥. 그러면 A가 B분의 1이니까 B분의 1 집어넣을까요? B분의 1 집어넣으면 2B분의 1이 B인가요? 2B 제곱이 1이네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A 보자. 이 역수가 A네요. 그죠? 그럼 A는 역수니까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A는 루트 2고요. B는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창의융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공기저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 극한값 VT를 K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T를 무한으로 보냈네요. 자, 그럼 또 한번 변형을 해보죠.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K는 양수라 했고 리미트 바로 써보면 2에 T가 무한으로 가면 K가 양수 T가 무한으로 간다. KT다. 일단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그냥 바로 얘 변형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K분의 10 그냥 상수죠, 그죠? K분의 10 새벽이다 보니까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진짜. 1 마이너스 2의 KT분의 1이죠. 2의 KT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자, T를 무한으로 보내면 K가 무슨 양수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KT K가 K 양수네. 양수면 KT도 T를 무한으로 보내면 KT도 당연히 무한으로 가겠죠. 양수니까. K가 양수니까. 상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한으로 가면 2의 KT 이렇게 이제 위로 증가하니까 플러스 무한으로 하니까 0으로 수렴하네요. 0으로 수렴하니까 답이 K분의 10인가요? 좀 쉬운 문제네요. 그나마. 그래서 미터 퍼 세컨가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힘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더함수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